드라이버를 치실 때 올려쳐야 된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저는 이게 왜 반대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드레스를 할 때만 드라이버를 칠 때 조금 더 틸트를 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틸트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드라이버는 공의 위치가 어디예요? 왼발에 있죠. 저 왼발에 있기 때문에 왼손 입장에서는 되게 왼손 친화적이에요. 근데 오른손 입장에서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뭐냐면 여기 와서 잡아야지 하고 나서 왼쪽으로 오니까 오른쪽 귀가 덤비죠. 오른쪽 귀 덤비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하려니까 좀 안 잡히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른쪽 귀가 밑으로 들어가야지만 오른손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공 옆에 클럽을 두고 어깨 정렬을 맞춘 상태로 잡으려고 하면 오른쪽 귀가 떨어져야지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귀가 떨어지게 잡는 거지, 얘를 올려쳐야지 하고 나서 이렇게 잡게 되면 공을 못 맞춥니다. 뒷땅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틸트가 많이 기울수록 플레인 자체가 너무 완만해지기 때문에 좀 야무지게 공을 맞추는 각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과하게 올려쳐지는 각도로 오게 되면 공의 컨택이 망가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플레인에서 많이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공은 우리가 상향 타격이 몇 도 정도 나오냐면 PGA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1도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외로 정말 올려칠까 말까 하는 정도의 각도로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공이 왼발 쪽에 있고 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최하점을 지나서 올라가는 시점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올려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못 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려치려고 해서 공을 못 맞춥니다. 실제로 공을 똑바로 치려고 하려면 찍어쳐야 방향성이 조금 더 좋아져요. 삐뚤게 맞더라도 조금 더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거리, 백스핀 1000rpm 정도 줄이면 7m 정도가 차이 나는데, 이 7m 때문에 올려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가 많으니, 저는 그냥 바로 들었다 바로 내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제 올려치려고 뒤로 빠지지는 마셔라. 발사각은 그것보다는 다른 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으니까, 저는 이제 시범을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올려치려고 하면 저도 지금 뒷땅 나죠. 올려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스윙이 그냥 휘둘러지는 거에 맞게끔 올려치려고 하지 마시고, 올려치려고 하면 체중 이동 안 되고 뒤로 빠집니다. 그럼 오히려 더 안 맞게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휘둘러서 맞으면 공이 좀 더 편안하게 똑바로 갑니다. 제가 드라이버를 못 치시는 분들한테 이걸 시켜요. 무릎 꿇고 치기. 자, 이게 무릎을 꿇고 나서 스윙을 해보면요, 대부분 뒷땅을 칩니다. 이 뒷땅 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오른쪽에 떨어지면서 올려치려고 해요. 이렇게 되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목이 움직임이 조금 자연스럽게 채가 넘어가서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되게끔 연습을 한번 해주시고,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던져주려고 하면 공이 잘 맞거든요. 지금처럼 어드레스를 무릎 꿇고 하신 후에 엉덩이가 이렇게 낮아지면 안 되고 들려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황에서 로테이션, 즉 헤드 던져지는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치게 되면은 이렇게 드라이버가 이렇게 앉아서 친데도 이렇게 똑바로 멀리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까지 끝내신 분들은 드라이버가 이게 안 맞을래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려치지 않고 그다음에 무릎 꿇고 쳐보고 그다음에 아이언과 다른 이런 사실들을 조금 인지하고 드라이버를 치시면 엄청나게 드라이버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방향성이라든가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부분은 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어서 여기에서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거리 늘리는 팁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이제 거리를 늘리시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 몸통 회전을 빨리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이런 거에
몸통 회전을 빨리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의 이건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좀 비거리가 점점 더 늘었던 배경에는 손의 사용을 조금 더 잘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몸을 많이 회전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처럼 몸이 뒤로 빠지는 경향이 많이 생겨요. 제가 이걸 뒤태를 좀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여기서 제자리에서 왼쪽 골반을 회전을 시키면 왼쪽 골반이 뒤쪽으로 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많이 나가는 로리 맥길로이든가 이런 장타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엉덩이가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가 밀어지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 회전이 안 돼야 된다는 아니지만 몸통 회전이 되면 엉덩이가 뒤로 빠질 수도 있다 정도는 인지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체중 이동을 하는 몸과 다리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손의 움직임에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벼운 걸로 먼저 속도를 손으로 빠르게 내보면 굉장히 빠른데 몸통으로 하면 안 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팔이 펴지는 이미지를 좀 가져가셔야 돼요. 아이언은 우리가 임팩트가 될 때 핸드포워드가 되기 때문에 오른팔이 살짝 구부러질 때 맞아요. 근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좀 펴져 있을 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낼 때 중요한 포인트는 팔이 펴지는 포인트를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이 올라왔을 때 팔이 펴지는 타이밍은 좀 생각하면서 팔의 움직임에 좀 집중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쨌든 던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던진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손과 손목을 사용해서 물건을 공중으로 보내는 행위를 던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이 접혀 있고 손목이 힌지든 코킹이든 걸려있는 상황에서 펴져야 아까 제가 얘기했던 올바른 임팩트 포지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작을 생각하시면서 언제 팔을 필 것인가 요거에 좀 집중을 하시고 백스윙 올라와서 아까 제가 얘기한 몸통 회전 말고 오른발이 펴지면서 밀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팔을 시원하게 펴주시면 비거리가 엄청나게 향상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좋은 런치 모니터 있는 기기에서 해보면 스윙 스피드가 체크가 잘 되는데 스윙 스피드가 이렇게 하면 뭔가 스윙을 다 한 것 같지 않은데 원래 스피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게 익숙해지면 더 멀리 나가겠구나 생각을 하고 연습을 더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피니시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시면 비거리가 쉽게 상승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일단 백스윙이 올라왔을 때 대부분 이제 회전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몸이 오픈이 돼요. 근데 등으로 좀 미는 느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 턴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어깨 턴이 좁게 되면 팔이 펴질 때 앞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깨 턴이 여기서 지금 왼발 쪽에서 어깨 턴을 했을 때 이렇게 가파르게 나왔는데 왼쪽 어깨를 중간 쪽으로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던지게 되면 인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어깨 턴이 여기 왼쪽 무릎 정도까지밖에 안 온 상황에서 스윙을 하게 되면 가파르게 내려오는데 왼쪽 어깨가 중간 이상까지 온 상황에서 던지게 되면 인으로 온플레인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백스윙이 올라와서 왼쪽 어깨가 중간 이상 왔을 때는 팔을 피는 느낌에만 집중을 하면서 등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처럼 스퀘어하게 공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아까 제가 회전에 좀 집중하지 마시고 팔을 펴는 데 집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팔을 피는 거에만 집중할 때 전제 조건은 백스윙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왼쪽 어깨가 중간 이상으로 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팔을 먼저 피게 되는데 등으로 민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왼쪽 어깨를 회전하려는 느낌보다는 등으로 미는 듯한 느낌이 나왔을 때 우리가 더욱 효과적으로 공을
팔을 펴는 거에 좀 더 방해받지 않고 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라이버 못 치시는 분들 제 패턴을 정말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뭔 특징이 있냐? 일단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똑같은 스윙으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스윙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 볼게요. 제가 조금 과한 예시가 있어야 설명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웨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이 웨지를 꺼내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체의 생김새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헤드가 처음 생긴 대로 놓으면 똑바로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들 같은 경우에도 헤드를 정렬을 맞출 때 먼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립을 잡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요. 왜냐하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놓으면은 뒤집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잡는 거에 대해서 제가 기준점을 잡아두고 잡아야 하지만 드라이버는 놓으면 똑바로기 때문에 보통 드라이버를 잡는 사람 중에 놓고 그립을 잡고 들어서 체크하고 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드라이버를 놨더니 드라이버가 이 호젤 혹은 넥이 있는 부분부터 똑바로 있어요. 똑바로. 자, 근데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옵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팅샵을 가보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피팅샵에 가면 로프트를 세우기도 하고 뒤로 눕히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하죠. 그때 로프트를 눕히는 과정이든 라이각을 교정하는 작업이든 이렇게 헤드를 고정시켜 놓습니다. 자, 그럴 때 지금 헤드를 제가 이게 50도 웨지거든요. 50도 웨지를 딱 50도에 맞춰 놓으면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꺾여 있어요. 오프셋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네이버에 오프셋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걸 보다 쉽게 얘기하면 이 리딩 엣지보다 넥 부분이 있는데 호젤 부분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이걸 옵셋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핸드 포워드가 쉽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가 오프셋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게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를 올바르게 이제 정렬을 맞춰서 놓게 되면 핸드 포워드를 하게끔 이렇게 손잡이가 앞쪽으로 꺾여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어드레스를 할 때 웨지라든지 아이언은 이렇게 앞으로 꺾여 있어요. 그런데 드라이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웨지 같은 경우에는 손이 앞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쪽에서 맞아야 돼요, 손이. 그리고 우리가 연습 도구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바람 소리가 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딸깍딸깍 소리 나는 게 있어요. 근데 막 이제 대부분 앞에서 소리가 나야 된다 라고 알려드려요. 프로님들도 그렇게 알려드리기도 하고 막 주변 아마추어 분들도 앞에서 소리가 나야 돼, 핸드 포워드가 돼야서 끌고 와서 쳐야 돼 이러면서 앞에서 나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아이언 기준 얘기예요.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 셋업 때부터 손이 공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앞에서 나는 게 맞습니다. 심지어 아이언은 체중 이동량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찍어치기 용이하고 앞땅을 쳐야 하기 때문에 체중 이동은 좀 더 많이 하고 공을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앞에서 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할 때 공 기준으로 이렇게 어드레스를 해놓으면 손이 공보다 뒤에 있던지 아니면 공보다 살짝 앞에 정도. 이거는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클럽이 어떤 클럽은 드라이버인데도 옵셋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옵셋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틀리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 테일러메이드도 그러고 옵셋이 조금 없어가지고 열려 보여요. 좀 닫혀 보이는 애들은 옵셋이 있는 애들이고 옵셋이 없는 애들은 열려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클럽을 이렇게 놓고 나면 얘도 옵셋이 조금 적은 스타일이에요. 삼각자용 채들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니 손이 아이언처럼 앞으로 가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 올바르게 정렬을 놓고 나서 손이 앞으로 가게 되면 클럽이 열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은 게 끌고 와서 이렇게 아이언처럼 맞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면을 보고 제가 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손이 앞으로 가 있게 아이언처럼 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이 우측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휘어요. 이렇게 아이언처럼 치게 되면 헤드가 핸드포워드가 되면서 맞기 때문에 헤드가 열려서 맞게 되고, 그리고 그 양보다 이제 조금 깎아치거나 조금 인아웃으로 치더라도 둘 다 우측으로 가서 우측으로 휘는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치려면 백스윙이 올라와서 임팩트 때 살짝 멈춰보면 풀리는 시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임팩트 시점에 클럽이 스퀘어하게 맞아야 시작이 똑바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백스윙 올라갔다가 임팩트 전에 멈춰보면은 손의 위치가 앞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금 그 느낀 필을 느끼고 그대로 공을 치게 되면 시작이 똑바로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구질을 만들고 싶으면 그 다음에 궤도를 생각하는 거고, 일단 우리는 시작은 똑바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백스윙이 올라왔다가 다운스윙 때 스퀘어가 되는 지점을 체크하고 나서 연습을 하시면 일단 시작은 똑바로 나가는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느끼고 나면 스윙이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체중 이동량부터 그 다음에 공을 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약간 조금 과하게 얘기하자면 좀 캐스팅 혹은 스쿠핑 되는 느낌으로 맞아도 상관이 없다. 손이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일자가 되는 시점에 맞는 게 훨씬 좋다. 그렇게 되면 느낌상으로 어떤 느낌이 나냐면 조금 뒤에서 친다라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 프로님들이라든지 레슨 영상 보면 드라이버 뒤에서 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얘기를 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